네, 우리 전라북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왜 이와 같은 토론회를 하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행정으로 보면 이때가 내년의 시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8월 말에서 9월 중순경까지 내년에 대한 시책과 예산을 정책을 해서 10월 달에는 저희가 의회에 넘기게 됩니다. 그럼 2달 동안 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이런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의 시책,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결정해야 할 그런 시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저희 도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도민들과 함께 우리 내년도 시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토론을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또 한 지역이 잘 산다는 것은 그 지역의 구성원 한 부분만 잘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 모두가 정말 힘을 합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다른 지역보다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잘 사는 지역이란 게 우연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노력이 있을 때 잘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께서 자세히 시책에 대해 방향을 들으시겠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문화예술 정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일자리, 민생, 새만금 3대 역점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도정을 맡아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많이 해도 저희가 생각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업을 많이 유치했는데 기업을 가령 매출이 1,000억 그러면 몇백 명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가 그 원인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삶의 질, 이 질과 관련이 기업 유치한다고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삶의 질이 좋아야 인구가 같이 늘어난다.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돼서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그런 변화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떠한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삶의 질 변화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걸 보니까 저희가 대충 3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하나는 농촌 지역은 농촌 지역의 활력화를 위해서 슬로우 시티 느림의 가치의 철학으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이러한 질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봤더니 이제 보편적 문화 향유권의 확대랄지 또는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이런 것 등등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내년에 저희가 3대 시책이라면 삶의 질을 위한 문화체육 관광의 3대 시책은 첫째는 슬로우 시티로 많이 저희가 바꾸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문화복지와 체육복지를 확대하는 이와 같은 3대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이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업무 보고 때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탄 없는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가 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4가지 분야에 대한 토론을 간략간략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 자리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자리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정대 하만희 교수님, 유경호 교수님, 최병춘 교수님 나오셨는데 간략간략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하만희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산층 이상이 누리는 그런 문화적 자긍심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도정에는 아직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 자긍심을 그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가진 문화적 자산들을,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문화적 자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개발해서 할 수 있는가. 그들이 가진 문화적 자산이 무엇인가를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오히려 중산층에게 와서 봐라, 와서 나눠라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자긍심을 키워주는 그런 그 정책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1,000원으로 공연 보는 것, 아까 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연 관람자, 향유자들이 어떤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어차피 하는 김에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해 본다면 저 좋은 시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시책이 우리 지역 예술단체에 뭐라고 할까요?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극단이나 지역 공연예술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실 장기적으로 가야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나 또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면 또 올해로 가고 내년에는 또 안 해버리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공연 향유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최병준 교수님도 한번 말씀. 예, 그 1,000원 공연 보는 사업, 1,000원 공연 보는 사업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안산예술회관에서 이미 한 번 정도 이렇게 실행해봤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그 좋은 뜻에서 실시했던 그런 사업들이 조금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공연들을 많이 봄으로써 자기가 직접 어떤 그 소득을 본인이 얻었을 때 자기가 낸 돈으로 이런 공연들을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미리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도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2013년부터 14, 15, 16년 동안 지금 예정이겠지만 약 184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전주시 그리고 전라북도의 8개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막대한 예산들을 투여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과연 어떤 것으로 그 아웃풋 산출물을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그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예회관을 통해서 상주단체 그 예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전문 예술단체를 중심으로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일반 동호인들이나 생활예술인들까지도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문예회관을 이용해서 어떤 공연 연습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84억 예산 들여서 2억짜리 조그만한 형태의 소규모 공연 연습장을 어느 지역의 클러스터 형식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강연도 하고 공연도 보고 공연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가장 그 어떤 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로우시티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근석 우리 의원님, 허문경, 그 다음에 임경진 국장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의 농촌 사업이 대개 이제 소득 창출, 또 일자리 창출에 집중이 됐는데 이제 이번 슬로우시티는 삶의 질, 또 행복감, 또 즐거워야 된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농촌이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노령화돼 있고 그런데 이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농촌 사업을 했던 지역들의 면면을 보면 뛰어난 지도력이 있어서 마을에 노령화된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합류해서 쫓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그 노령화되고 인적 자원이 없는 지역,
지역에 예를 들면 역량이 없고 이런 지역에 어떻게 이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슬로시티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교육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 노령화된 이 지역의 현실을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좀 느림의 가치 이게 참 전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연태까지 생활의 형태를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잘 만들면서 지역 공동체를 할 것인지. 임경진 국장.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구축을 유도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과 폭을 행정의 일방적 스케줄에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자신이 있는가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도의 정책 성과 지표를 계량화하고 일방화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의 지역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활동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진위원회들이 만들어지는데 추진위원회들의 매니저나 사무국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의미 있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그에 조응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과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직접적인 사업들을 수행하는 단위들인데 그 단위들을 어떻게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년의 사업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 체계 같은 것들, 업무 협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의 지구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 사업도 좀 특색 있게 예산도 좀 특색 있게 어느 곳은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어느 곳은 사업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업 자체도 좀 유연화시키는 것들이 슬로우시티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광 분야인데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전영호 교수님, 최영기 교수님, 백이철 교수님 오셨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각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삶의 질, 그것이 높아야만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은 미래의 관광 자원입니다. 상품 개발을 할 때 수요자 측면에서 전라북도에 가면 무엇을 보고 싶다라는 그래서 수요자 측면에서의 상품 개발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라북도 수학여행 상품 공모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좀 일으키는 그런 방법들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타겟별로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그런마하는 아이에게 뛰어라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추후 내년부터는 수학여행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되겠다. 시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국내를 벗어나서 일본, 중국의 수학여행단을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이 수학여행, 전라북도 수학여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러려면 네이밍이 필요합니다. 장명을 좀 해서 그걸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여행은 아니지만 요즘 코레일에서 대학생들, 청소년 18세에서 25세 사이의 학생들만 티켓을 끊는 네일로우라는 패스가 있습니다. 이게 대학생들한테 굉장한 인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제한 타는데 56,000원이면 타는 티켓입니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우리 지역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인가? 이것도 수학여행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님 맞을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방송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또 친절운동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좀 시행을 했으면 좋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 이런 방문회를 통해서 더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마형 수학여행 코스 개발인데요. 그 학생들이 시기가 어느쯤에 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사계절 상품도 있습니다만은
봄에 오느냐 가을에 오느냐 그 계절에 맞는 상품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 맞는 유소 스타일 더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식사도 단순히 한식이라기보다도 학생들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도 꼭 필요하겠고요. 또 모든 일정이 끝나고 우리 공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에 전주에 왔을 때 마지막 저녁에 우리 여기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조그만 학생들을 위한 공연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2년 수학여행단 유치 목표를 15만 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올 연말까지 25만 명을 예상을 한다는 것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지금 봅니다. 개별학교를 직접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개별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방문하는 것 같은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기대 이상의 그 유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토론 주제가 수학여행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방안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25개 정도가 지금 코스가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 개발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고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는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운영을 잘해야지 코스 개발은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를 온다 그러면 여러 자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한옥마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한옥마을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 전주를 거점으로 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지금 많이 해놨는데 뭐 인프라가 부족하냐 그러는데 지금 여기 수학여행이라는 그런 주제를 봤을 때 저렴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주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이후에 요즘 대두가 되는 그린 투어리즘, 여기 완주라든지 김제, 익산, 고창과 같은 농촌 체험 마을로 연계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각 농촌 마을을 농촌 마을 수학여행을 기획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요. 전북 지역을 총괄하는 사업단 설립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육 분야인데 우리 박효성 처장님과 송재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회의 시간이 토론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다 그러면 체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와 관광은 정신적인 공유지만 체육은 신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 몸살이 든 사람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럼 체육이 중요한데 항시 토론을 하다 보면 체육 분야가 맨 꼴찌에서 한 10% 정도 이래 토론 시간을 주고 발표를 할 때도 보면은 문화, 관광, 체육입니다. 네. 앞으로 회의 때 체육을 좀 앞쪽에 넣어서 저희도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체육의 전공자로서 연구자로서 실제 생활체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의 측면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만 그 정도나 많은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직은 기대치에 또 많은 도민들, 구성원, 지역민들이 문화 향유와 비슷하게 체육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아직은 미흡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대학 인프라를 거점으로 한 생활체육의 또는 체육복지의 진흥에 관한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상당히 생활체육을 증진하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프라도 많이 들어가고 반면에 대학은 종합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체육시설에서 그렇고 전문 연구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도농복합형 지역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대학을 거점화해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학 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대응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실행 조직의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 건의해 본다면 도가 됐든 생활체육회가 됐든 축이 되어서 대학 내 체육복지 증진센터라든지 해서 대응 조직이 있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지금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한 6개까지 세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3,4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6개 사업을 다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그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흡함이 굉장히 많은데 세부적인 것은 어떤지 좀 그 궁금한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 문화만 앞서지 뭐 체육도 가끔 앞으로도 프로그램 짜도록 이렇게 해보시고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2013년도 우리 문화체육 관광 분야 토론을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반드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